이 개인회생제도라는 게 악용되는 사례가 있고 특히 사행행위로 인해서 개인회생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부동의합니다. 지금 이 법안 자체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이거를 넣자는 거예요. 해당 법안에 대한 국회 쪽에서 이 법안을 조사하는 위원들이 있거든요. 위원이 조사를 하고 조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세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 법안을 제출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건 없는 거 아닌가요? 달라질 게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도박을 면책 불허가 사유에 넣으려고 한다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네.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 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게 제가 그 법안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영상을 통해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2024년 12월에 국회에 보고서가 제출이 되었어요. 이 법안이 제출된 건 24년 9월이었는데 해당 법안에 대한 국회 쪽에서 이 법안을 조사하는 위원들이 있거든요. 위원이 조사를 하고 조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세 가지 의견이 있어요. 첫 번째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전문위원회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주된 의견인데 일단 취지는 동의를 해요. 이 개인회생제도라는 게 악용되는 사례가 있고 특히 사행행위로 인해서 개인회생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부동의합니다. 어떤 논거를 얘기하냐면 지금 이 법안 자체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이거를 넣자는 거예요. 그 근거는 파산에도 면책불허가 사유에 도박 등의 사유가 있으니까 개인회생도 똑같이 하자라는 거였는데 실제로 살펴보면은 개인 파산과 개인회생은 그 목적과 범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다고 해서 이쪽에 똑같이 도입하는 거는 부당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한 변제 계획안에 따라서 변제금을 기간 동안 납입을 하게 되면은 법원이 면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개인 파산 절차는 특별한 변제가 없고 면책 불허가 사유만 없으면 면책이 되는 구조예요. 다시 얘기를 하면은 개인회생은 변제가 중요한 거고 파산은 변제가 없으니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 게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에 파산과 동일한 면책 불허가 사유를 가져오면은 지금 현재 제도에 균형이 깨질 수가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의견은 정말 실질적인 이유인데 지금 개인 파산에서는 도박 등 사행행위를 면책 불허가 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해서 사회에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개인회생에조차 이것을 면책 불허가 사유로 정한다면 이 사람들은 제기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취지에는 동의하나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결론이었습니다. 여기에 참 흥미로운 두 가지 의견이 더 있었어요. 하나는 검찰 측, 하나는 법원 측이었는데 좀 덜 중요한 검찰 측 법무부 의견부터 보자면은 이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파산제도와 개인회생제도는 분명히 다르다. 개인회생제도는 변제금을 내고서 면책을 받는 반면에 파산제도는 변제금을 안 내고 면책 불허가 사유만 심사해서 면책을 받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점을 반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제도를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법무부의 의견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법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의견은 법원 행정처의 이름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법원 역시 도덕적 해이 방지의 필요성에 비추어서 개정 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을 하나 현행법상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의 면책 불허가 사유가 다르게 정해진 데에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현재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도 이러한 도박 등의 사행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반영하거나 변제기간이나 변제율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세 기관 모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이 법안은 당분간은 통과되지 않을 것 같아요. 다행인가요? 다행이라고 말하려다가 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런 얘기가 잘 안 나올까요? 그러면? 아마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사행성 행위 등이 있다면 청산가치에 산입하라는 것이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식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그런 법안을 또 제출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제출할
할 수 있죠. 근데 지금도 어차피 그렇게 하는데 그 법안을 제출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건 없는 거 아닌가요? 달라질 게 있어요. 지금은 법적 근거가 딱히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이 조금은 애매모호한 조항을 이용해요. 이 청산가치에 반영을 안 하면은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거나 아니면은 채무자의 공평에 이게 반한다라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기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딱 이 근거로 기각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법적 근거가 좀 더 탄탄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도박 사유가 있더라도 60개월 변제 안 하고 좀 더 짧게 변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회생위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법안이 새롭게 제출이 되고 통과가 된다면은 그 기간이 좀 더 엄격하게 길어지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